그 상상을 하고 예측은 했지만 직접 만나는 자체가 상당히 설렜었고 또한 긴장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일단 대화가 통하고 어떤 이질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문화적인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동질감 같은 거를 많이 느꼈고 우리가 그 한민족이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첫 번째로 느꼈죠. 서로 정이 통하는 거야 뭐든지. 이게 이 언어가 통하다는 게 참 이게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정이랑 모든 게 이입이 되잖아. 근데 기업의 그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북 화합의 그 교두보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의 그것도 추구하면서 그걸 같이 추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진짜 제조업의 그 생산 기지로는 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이게 다시 재가동이 된다 그러면 더 좋은 그 국가 발전에 교두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깊습니다. 꼭 재가동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희망으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개성 있는 토크 콘서트 다시 희망으로의 사회를 맡은 배우 윤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저희 다 같이 손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손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 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만나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의 남북 관계처럼 서로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먼저 그려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인데요. 이 개성의 문이 닫혀진 지도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개성을 다시 잇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콘서트는 열리게 되었는데요. 왜 개성은 다시 열려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손님들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등장부터 뭔가 남다르죠?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어서 나와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인사.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컴베이스의 박남소입니다. 김포에서 어린이 왕구하고 고무풍선에 바람없는 손펌프를 만들어서 국내에 판매하고 또 수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3년 10월 달에 해서 지금 한 30몇 년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먼저 앉아 계실까요? 여기로 알아서 잘 나가신다고 합니다. 네, 잘 안 보이셔가지고요. 네. 개성공단의 문이 닫혀졌던 그날,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날의 기억들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근데 기억에 CIQ까지 싣고 나왔는데 다시 회차해서 물건 내려놔라. 하늘이 깜깜했죠. 그래서 그때 다시 그 하역장을 가가지고 물건을 내리는데 정말 눈물 납니다. 아마 남측에서 향후 이제 철수를 하겠다는 게 발표가 되고 북측에서는 바로 거기에 반응해서 당일날 바로 본인들 소지품만 챙겨서 나가라 이런 통보가 오후 한 5시 정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이제 경황 없이 야 이거 과연 나가면은 이거 회사 이 물건들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끝에 이제 뭐 떠밀려듯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벌써 만 5년이 지났네요. 예. 그 느낌이 계속 참담했어요. 진짜로. 2번씩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짐을 싸서 나가는 게 다시 복귀할 거라는 확신이 100% 있었지만 또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 참담하고 많이 좀 우울했죠. 좀 또 갈 수 있을까?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경비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범장 선생 걱정하지 마라. 여긴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만간 다시 들어올 거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이번에는 새해 되면은 이번에는 열려서 개성에 꼭 들어가겠지. 이번에는 열려서 꼭 들어가겠지. 그렇게 기대한 지가 벌써 5년째네.
네, 개성의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그날의 기억들이 정말 생생할 것 같은데요.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에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한번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박남서 대표님이. 예.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꿈에서 보던 개성공단을 이런 그림 화면이라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언제 갈까 그리웠는데, 저는 개성공단에 그 문 닫는 날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가슴 아프지만은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이 전쟁 중에도 서로가 헤어질 때 안부를 전하고 헤어지는 그 말을 하면서 떠나는데 총 한 방울 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개성공단에서 8년 동안 같은 지붕 밑에서 살던 우리 직원하고 헤어지지는 인사도 못했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고마웠다.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한번 만나자 하는 그런 인사말이라도 전해오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슴속이 아프지 않을 겁니다. 이 재산상의 손실 못지않게 그 순수한 우리 아버님 같은 순박한 그분들을, 정말 정들었던 그분들하고 이렇게 무한정 기약 없이 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파요. 특히나 최근에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은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좀 목소리라도, 그 안부라도 보지는 못하더라도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개성공단이 정말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문이 닫혀져서 거기 계셨던 입주 기업민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김지장이 이사장님. 네, 방금 우리 말씀하신 박남서 대표님은 기업의 대표님이십니다. 개성동 입주 기업이었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개성공단이 닫힌 과정은 그냥 종합해 보면 다들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그 연장선에서 빚어진 대참사죠. 정책 실패라 그러는 건데요.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기업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기업들은 개성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모레면 설 연휴가 들어가죠. 2016년 2월 10일 그날은 대부분의 우리 개성동 입주 기업 대표님들과 주재원분들은 설 연휴 명절을 쉬러 서울에 남측에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당직자들 일부밖에 없었어요. 다 설 연휴 쉬러 나와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면 중단을 그냥 발표한 거예요. 개성에서 발표를 들은 게 아니에요. 다들 그냥 설 연휴 쉬러 명절 쉬러 나왔다가 못 들어간 상황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5년이에요. 왜 닫았는가?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빚어진 정책 참사다. 그 많은 입주기업들의 7천억, 8천억, 1조의 재산상의 손실보다는 14년 남북관계 분단 체제를 넘어가고자 했던 평화의 상징, 평화경제의 상징,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그냥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덜컥 닫힌 거예요. 그 상실감이 우리 입주기업분들한테는 큰 한이 됐다는 이런 말씀들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전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문 닫아라. 그래서 닫아버렸는데 제가 그때 뉴스를 찾아봤더니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주 기업들에 대한 피해와 보상을 우린 충분히 해주겠다. 정말 받으셨나요? 그 피해와 보상을? 제 주위에서 너는 70이 넘었고 그리고 문 닫을 때 그만둘 때가 됐는데 정부 덕분에 잘 90%나 받고 문 닫았으니 참 다행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기업은 자산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정 자산이 있습니다. 설비, 건물,
그 다음에 그 공장이 신설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때까지 선행 투자가 되어져요. 그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운영 자금. 네. 그 다음에 또 미래 가치입니다. 그 현재 가치 고정 자산보다도 미래 가치가 훨씬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테슬라죠. 테슬라는 흑자 낸 적이 아직도 없지만은 아마 삼성전자보다도 자산 미래 가치가 수백 배 더 많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은 거기에 고정 자산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정상적인 생산 궤도로까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투자 그것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얘기는 고정 자산의 90%를 줬으니까 다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 자산의 그 90%의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은 장부상의 결산상의 자산이에요.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투자가를 처음에 고정 자산 설비와 공장을 지으면은 감가상각을 합니다. 8년 10년 되어지면은 어떤 회사들은 다 경우 다릅니다만은 40% 남을 수도 있고 뭐 50% 남을 수가 남아 있죠. 그만큼 계속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처음 들어가면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이 납니다. 손실이 교육훈련비고 시행착오고 그렇습니다. 모든 생산 공장은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 선행투자지요. 그 선행투자가 일어난다는 그만큼이 적자가 일어나요. 장부상에. 그러니까 운영상의 적자난 부분과 고정자산이 감각상각한 걸 빼 나머지 금액, 그 금액이 실제로 고정 자산의 40~50% 이런 정도 되어지거나 60% 됩니다. 그것에 90%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50% 못 받은 업체도 있고 50% 좀 더 받은 업체도 있죠. 거기에 그래가지고 다 끝이라는 거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은 고정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선행 투자도 있고 미래 가치도 있는데 미래 가치 저희는 아까 제가 83년도에 저희 회사가 설립됐다 그러면 30몇 년 동안에 축적된 경영과 거래선과 뭐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치면 날아간 거예요. 현재 가치보다 더 큰 것을. 그리고요.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 없는 또 다른 가치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근로자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온 직장은 평생 직장이에요. 여기에 우리 한국에는 직원들 길러 놓으면은 조금 있어 더 봉급 많은 데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그건 가질 않아요. 그래서 북한 개성공단에는 시설, 공장 이런 것이 자산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산입니다. 그 근로자 자산이 어느 한수 아침에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누구도 계산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도 보상해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열릴지도 모르죠. 희망 고문인데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원래 열릴까 곧 열릴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통과 손실과 투자를 겪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희망 고문. 제가 알기로는 파산한 기업체도 정말 많으시다고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지금 되게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래요. 잘 알지 이게 너무 못하는 흥분하고 미래가치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하는데 네. 제가 순간 약간 멍해지긴 했는데 네, 충분히 희망고문이라는 말로 다 정리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성은 이미 잊혀진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쪽에서 몇 년간을 함께 일해오신 분들에게는 개성공단은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어떤 의미였는지 시간이 참 부족하긴 하지만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은 반세기가 넘게 남북이 갈등하고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옥동자입니다. 그리고 성지고요. 그 옥동자이고 성지는 서로 싸우면서 죽이면서 싸우는 치열한 전쟁에도 서로 저끼리 건드리지 않은 성지가 꼭 하나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지가 남북한의 성지가 바로 개성공단이에요.
그 성질을 그 성질한 뜻 그래서 우리가 왜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 우리 민족이 갈등으로부터 그나마 해소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소통하고 만나고 하나 될 수 있는 첫 작품이고 옥동자가 개성공단입니다. 그 성질을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문 닫았다는 거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자산을 스스로 파괴한 자해소동이고 자해행위입니다. 네. 이런 바보천치 같은 걸 일어났다는 게 참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김재현 선생님은 네, 우리 박남수 대표님은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가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맞죠? 100% 200% 공감이 되고요. 개성공단은 뭐 역사적 연원을 따져가 보면 남과 북이 전쟁적 상태의 이 분단 체제,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 있는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려면 다른 것보다 서로 신뢰 구축을 하자. 신뢰 구축의 가장 좋은 방법이 경제 협력이다. 돈도 벌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신뢰 구축의 마당 평화 프로젝트로서 하자 해서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를 냈습니다. 이후에 딱 10년만 개발하면 진짜 2천만 평까지 약 50만 명의 대도시 평화의 성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봤었는데요. 개성공단은 어떤 곳이었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이 만들어지는 기적의 공간이다. 좀 먼 이야기 같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받는가?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찌질하고 루즈 같은 진짜 아주 혐오했던 북측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처럼 14년간 같이 생활해봤는데 동포네, 똑같네. 말씨, 마음, 이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했구나. 만나면 평화이고 만나면 통일이겠구나를 14년간 실증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개성공단이다. 그래서 네. 개성은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다. 여러분들과 정말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로 질문을 준비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연결해 주세요. 네,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최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연락해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개성공단 홍보자문위원단에 속해 있고 네. 또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염원하는 시민단체 한민족유럽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의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네. 목이 메이시나 봐요. 살아왔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면서 꽤 많은 좌우 충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시간 관계상 딱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대답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해본 적도 없고 열심히 일할 의사도 없는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성과급을 하자고 했더니 근로자 대표께서 이 얘기가 사장 선생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일 없습니다. 우리가 장군님이 컴베이스 도와주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가 한 말이 일합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 말입니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성과급은 우리를 착취하는 제도입니다. 그랬는데 4, 5년이 지나서 제가 개성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2번 올라가면은 사장 선생 일 많이 가져왔어요. 이번 토요일에 일할 수 있어요. 일요일에 일할 수 있습니까? 이번 달은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4, 5년이 지나니까 자본주의 기업을 어떤 것이고 그 기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교육을 시켜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급도 이해하고 돈을 한 푼 더 벌려고 그리고 이 특권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남북 우리 통일되어지면 많은 통일 비용을 걱정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근로자들이 자기 몫을 못하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걱정합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처럼 기업을 이해하고 특근을 하고 성과급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근로자가 자산이 되어지고 북한 인민들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기업의 자산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대단한 그 보배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막 퍼준 줄 알아요.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간 기업의 수익과 남만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래에 닥칠 통일 비용을 줄이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 이거 마지막 하나 하는데요. 뭔가 하면은 라면을 보는데 쇠고기 라면을 줘요. 우리나라에서 쇠고기 라면이 제일 싸요. 근데 쇠고기 라면이 모자라니까 새로 나온 다큰 뭐 신나무게 라면을 좀 비싼 걸 줬는데 난리 났습니다. 왜 싸구려 줬느냐고. 쇠고기 라면 안 주고 왜 싸구려 줬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비싸다고 설명해도 믿질 않아요. 쇠고기 라면보다 더 좋은 라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요. 그래 한 번은 이 양반들이 저녁 10시 되어지면은 그 라면 가지고 끓여 먹고 가야 되는데 먹고 이러는데 안 끓여 먹어요 오늘 때부터. 그래서 안 끓여 먹다가 야단을 막 쳤더니 대표 그 와가서 하는 얘기가 사장 선생은 이해하실 겁니다. 저분들이 집에 있는 애들이나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라면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 어릴 적 우리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목이 걸려서 안 넘어가지 않는단 말을 그 당시에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아픔을 이해했는데 제가 70이 다 돼가지고 그분한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기업에 돈 버는 그 이전에 해야 될 보람되고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사명감을 만들어준 한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목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얘기 나눠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여기서 토크는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막아놓은 그 장벽 앞에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은 더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노래극단 희망새와 지브라스 앙상블의 다음 공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진강 맑은 물은 흘러 내리고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 것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냐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조가산간 그립습니다. 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산단 그립습니다. 잦은 고름이 배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잦은 고름이 배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이별
최연옥, 우리 총반장했던 언니. 그 언니가 진짜 다시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맨날 생산 스케줄 짜면서 서로 싸우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고, 언니 내가 내 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적어줬지? 통일되면 만나자고. 보고 싶어 언니. 다른 건 만두고 제발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면 어느 자리가 됐든 안부라도 참 잘했는지 궁금하고, 제발 건강하게나 좀 있었으면 이날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시대가 변하면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우리 서로 그날을 기약하면서 좀 더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잘 견딥시다. 직장장으로 있던 친구는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간이 좀 안 좋아서 고생을 좀 하던 친구인데 지금은 좀 건강하게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얼굴을 보면 당장 이렇게 좀 끌어안고 싶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그 그리움이 좀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일단 먼저 사무실에서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 다 기억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맨날 투닥투닥 거렸던 반장들도 기억이 나고, 또 부자재 또 원자재 창고에서 또 관리했던 직원들도 기억이 나고, 다 건강히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같은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은별아, 진짜 너 때문에 내 공장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많은 도움이 됐었고 좀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보고 싶네? 하여튼 나 만날 때까지 가서 좀 만날 수 있으면은 만날 때까지 좀 몸 건강히 잘 있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네, 지금 이 자리에 두 번째 이야기 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김진양 이사장님 계속 계시고요. 자, 새로운 얼굴이 계십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평화의 길 이사장을 맡고 있고 개성공단 재개선언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승려복을 입고 계시지만 사실 스님 딱지는 빼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한때 스님이셨다고. 승적은 뭐 박탈됐습니다만은 제가 그쪽을 박탈한 것이고 저는 네. 스님 스스로가 네. 너네를 박탈하겠다 내가. 근데 그 계기가 혹시 왜 박탈당하셨는지를 물어봐도 될까요? 뭐 이런 자리 많이 참석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점점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개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왜 아직도 개성공단은 열리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개성공단이 열릴 때도 대북 제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8년, 19년 정말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요. 네, 뭐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네네.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보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에서 딱 찍어서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를 합의했죠. 왜 우선 정상화해야 되는가? 적대적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평화적 남북관계를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10수년간 먼저 해봤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길에서부터 남북관계는 복원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과 북은 재개 정상화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관되게 그것을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를 막아내기 위해서 걸었던 게 형식적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제재입니다. 안보리 제재, 이 제재를 걸어가지고 공단 재개의 조건들을 막고 있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반대죠. 사실은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를 지키면서도 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적 교류라든가 사회문화 교류 개성에서도 할 수 있고요. 공단의 기본 위상을 지키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려보면 눈앞의 현실로서 불평등 한미 관계라는 그 미국이라는 존재 앞에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어정쩡함이 개성공단 재개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27과 9.19의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인식의 한계일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진 스님은 네. 개성공단 얘기를 하면서 남북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1950년 한국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1945년 해방이라고 불려졌던 분단 시부터 남쪽은 북진 멸공 통일이었고 북쪽은 남조선 해방을 통한 적화 통일이 자기들의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남쪽도 북진 멸공 통일을 못했고 북쪽도 남조선 해방 적화 통일을 못하고 몇십 년을 서로 인명을 살상하고 갈등을 가지면서 원수같이 지내온 세월이 참 70년 세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북쪽이 멸망하길 바랍니다. 북쪽이 경제난으로 아니면 내부의 폭동이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북쪽이 망하길 바라면서 제재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방법을 다 했지만은 북쪽이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북쪽이 저 체제가 무너질 건가? 그런 희망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남쪽이 무너질 건가? 그럼 남쪽도 쉽게 무너질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이 둘이 모여서 서로가 공생으로 가는 협력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같이 총뿌리를 맞대고 그야말로 한 민족이면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같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인가?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즈음에서 개성공단이 탄생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도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고요. 박정희 정권 하에서만 하더라도요, 평화통일이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방공법에 위반됐습니다. 평화통일 안 됩니다. 멸공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생의 길로 가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분단의 세월을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갈 것인가? 얼마나 양쪽이 다 남이나 북이나 군사비 지출로 전체 총 생산량의 10% 20%를 북쪽은 30% 이상을 군사비 지출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지 되고 저희도 10% 이상의 군사비 지출을 합니다.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북쪽은 핵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군사비 지출을 하면서 일반 국민이 살아가는 삶 속에 허리띠를 졸라 매야지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분단 상황을 즐기는 나라 몇이 있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조선반도가 통일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강력한 그런 국가가 탄생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들 주변 국가는 다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단 영구화를 확증하는 외세와 내부에 또 그거를 그대로 분단 상태로 끌고 가려는 내부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제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서로 만나고 화해하고 상생하면서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보여줬던 상징적인 그런 그 장소였었고 상징적인 그런 저희들한테 던져줬던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물론 그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반대하죠. 자국의 이익을 생각한다면은 어디든지 분쟁이 있어야지 되고 거기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지 되고 미국의 무기를 팔아먹어야지 되고 하는 미국의 국가 이익으로는 이 조선반도가 갈라져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미국한테만 맡겨놓을 것이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김구 선생 또 윤봉길 의사
안종월 의사 다 목숨 걸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치 지도자는 목숨을 걸고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담판을 지을 시기도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정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단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역사 속에서 비판받아야 될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누가 국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난지벌판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독립지사들과 같이 이 통일의 문제를 향해서 강대국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그 목숨 건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분단의 역사 공부까지 하게 돼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이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넘어서 개성공단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들 좀 공포가 있어요. 이미 개성공단은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은 개성공단 문제를 풀려고 이게 좀 소극적으로 대했던 전체 그 어떤 정우군인데요. 제재라는 것은 미국이 적대적 상황에 있는 북측에 대해서 전쟁적 행위로서 제재하는 것이죠. 사실은 개성공단을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북측 일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 부분만 엄청나게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제재를 지키면서도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개성공단 재개 운영의 방식을 좀 바꾸면 된다. 단순하죠.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에서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개성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남측으로 뺐죠. 이 부분도 이제 결국 제재하고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개성공단이 남과 북이 하고자 했던 목적은 말입니다.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건 편법이 아닙니다.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을 하면 어떨까요? 개성공단은 가동이 되는 겁니다. 남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남측 사장님들과 법인장들, 기술자들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 북측의 법인입니다. 북측 사람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북측에 내다 파는 것이죠. 이것은 제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14년간 개성을 했었던 방법은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제품이 남측으로 빠지는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북측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하나를 분명히 성취하고 있죠. 남과 북의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하는 평화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임가공 단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은 북측의 임가공 단지가 되는 겁니다. 남북 경협의 한 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 남측의 원부자재 들어가고 제품이 남쪽으로 나오는,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보리 제재율이 찾아가가지고 예외 인증을 받는 연착륙의 과정으로 간다라면은 제재와 무관하게 공단을 정상화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복원시키는 과정이 되죠. 이런 방법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 이 불평등 한미 관계 속에서 미국의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에 매우 소극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관심, 지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이 정부까지도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가 만들어낸 정부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 개성관광 재개를 응원하는 개성관광재개운동본부 민승준 조직위원장입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고 계속 가동을 했더라면 현재 개성공단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네, 중단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시간 관계상 두 분께 다 듣기는 좀 뭐하고요. 네, 대답해 주실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과 북이 약속했던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딱 10년만 개발해가지고 50만 명의 대도시로서 2천만 평을 완성하자는 거였습니다. 남측에 약 제조업기비 5천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2천만 평을 10년 만에 완공을 하고 구두 합의로는 1억 평까지 확대해 나가자라는 게 남과 북의 합의였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남측의 창원공단 같은 게 한 10개 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합의 이면에는 개성공단이 2단계, 3단계가 될 때는 해주, 남포, 신의주 이런 개성공단 같은 것을 5개, 6개 더 확대하자라는 게 2000년 8월에 남북 간의 합의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계속 갔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남과 북의 한반도 평화 경제는 폭발해 있을 겁니다. 평화와 번영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겠죠. 분단 체제를 넘어가는 국민적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행보가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여기서 한마디 해주신 조금 네네. 전에 네. 김진양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불평등한 한미 관계라고 얘기를 네네. 했는데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아닙니다. 네. 저희들 군사정권 없습니다.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하고 외교관계 맺을 게 미국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간단하게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봐야 될 것인가. 대통령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지만은 그런 정도의 자치권은 보장되어 있지만은 1910년도 일본에게 뺏겼던 외교와 국방권을 우리가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는 미국의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받은 식민지라는 얘기를 왜 못하는가.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남북 문제나 이 나라, 우리나라의 문제 같은 것들을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쉽네요. 자, 우리의 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다음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백두산에 올라 전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고동친다. 펼쳤던 구름이 거치고 전지가 열리니 하늘과 한 빛이 돼. 태양이 비치고 내 맘에도 따사로운 한 줄기 빛이 넘실거리네. 참 아름답구나 우리의 백두산이여. 두 팔 가득 안고 싶어라 백두산이여.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고동친다. 펼쳤던 구름이 거치고 전지가 열리니 하늘과 한 빛이 돼. 태양이 비치고 내 맘에도 따사로운 한 줄기 빛이 넘실거리네. 참 아름답구나 우리의 백두산이여. 두 팔 가득 안고 싶어라 백두산이여. 네, 힘찬 사진의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패 우리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빛이 넘치거리네. 참 아름답구나 우리의 백두산이여. 두 팔 가득 안고 싶어라 백두산이여. 천년만년 영원하여라 백두산이여.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작년 해 끝날 때쯤 아마도 한번 의미 있는 행사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어찌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또 설을 또 바로 앞에 둔 이 시점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신 많은 여기 관객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해를 새로 맞는다는 것보다는 명절을 바로 앞에 둔 마음들이 좀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고픈 고향에 또 가보지 못하시는 여러 사정들도 생기셨을 테고요. 특히 또 이곳이 파주는 또 우리 많은 실향민들이 예전부터 또 터를 접고 살아오셨던 곳이라서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세가 더 많이 빨리 좋아져서 더 일찍 통일의 문이 조금 더 활짝 열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노래로나마 저희들이 조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 아마 아시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라구요라는 노래 하고요. 그 다음에 정희성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망간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던 바람찬 흥남부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꼭 한 번만이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좋은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 다른 그리움을 흙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죽게 하니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을 흙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죽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네, 고맙습니다.
정말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노래회 이름이 우리나라입니다. 어떤 뜻인지 딱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예. 저희들이 통일의 정세가 한참 좋았을 때 정말 탑 가수들 부럽지 않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통일 관련된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나라라는 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라는 이름이 참 이상한 데서 쓰이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중국집 이름이 우리나라고, 또 어디 갔더니 고깃집 이름이 우리나라고. 네. 그런 우리나라 말고, 네, 그런 우리나라도 장사 잘 되시면 좋겠지만, 통일의 노래, 그리고 통일의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지고 정말 통일의 좋은 기운들이 가득한 그런 우리나라가 이 새해에는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희들의 소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저희들 더 많은 우리 부모님들 계실 때 우리 이산가족들 빨리 만나고 또 서로 잘 오가고 그렇게 함께 만나서 어우러지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많은 오해들과 또 많은 불신들 정말 눈 녹듯이, 사실 저는 정부의 일이 따로 있고 우리 또 국민들의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일에 국민들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또 가장 큰 새해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저희들 그런 의미 담아서 철망 앞에서, 그리고 정말 올 2021년은 정말 신나는 통일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가자 통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싱그런 풀들을 품에 안고 흘러 부비쳐가네. 저 건너 들에 핀 풀꽃들 꽃내음도 향 끝에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게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들어봐 저 소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도 몰려와. 자 손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위를 좀 봐 하늘을 나는 새 철조망 너머로 공지 끝을 따라 무지개 네 마음이 오는 길 새들은 나르게 냇물도 그게 불벌레 오가고 바람은 흐르고 맘도 흐르게 얘기고 자 손을 내려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모습 절조망을 걷어버려요.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흘러져 가게.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흘러져 가게.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흘러서 기지개 경가 온 나라 산천초목 설레인다. 엉그리고 짓밟힌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통일로 통일로 나가자. 별의요 두 세계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통일로 통일로 나가자. 별의요 두 세계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가자 통일로 통일로 나가자. 별의요 두 세계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우리나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롭다, 그리움이다 하는 거는 더 진합니다. 이 그리움이 이거를 떨쳐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길이 죽 써놓으면 죽이라서 먹기도 좋고 그게 자주 먹던 음식이라 가지고 항상 그게 옛날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초가지붕에 호박이 넝굴처리 막 올라가잖아요. 어머니가 그 호박 만두를 참 잘하셔서 하몽 쌀로 만든 비지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에요.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손잡고 잠깐 다녀오자 했던 그 길이 이제는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식구가 그거 먹는 날은 전부 이제 그 밥상에 둘러 앉아서 그 어머니만 쳐다보고 있는데 고향 땅에서 만들어진 냄비에 담아낸 그리움. 한 그릇의 음식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기다린 밥인데 먹고 싶었던 건데도 그 그리움에 엄마 생각이 나서 목이 울컥하는 거야.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작은 냄비 하나. 누군가에겐 눈물 마를 날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고 누군가에겐 백엔잎 적시며 그리던 고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석에 고향을 가는 거 받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이북 사람도 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일을 선물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작은 냄비 하나는 선물해 드릴 수 있기에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그날을 위해 경기도가 준비합니다. 개성공단 재개,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네. 바로 이 개성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 그리고 파주 두 지역의 대표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재강 부지사님한테 제가 첫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강 부지사님은 취임하시자마자 정말 많은 개성공단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집무실을 이전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불발된 그 사건이 있으셨거든요. 그 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건가요? 아주 쉬운 일이었는데 네. 또 정전협정에 위반되지도 않는데 정전협정에 하면은 군사적인 것에 한해서 유엔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냥 개성공단이 보이는 도라전망대에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이전해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서 바람을 맞고 추위와 싸워서 한 43일 동안 네. 예, 계속했고 또 통일대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 있기 전에 개성공단 재개선은 범국민연대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연대회에서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국민의 힘을 모으고 또 남가북 정상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를 계속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 집무실 이전하는 것마저도 반대를 했을까 참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 파주시장님한테 제가 개성 인삼이라는 걸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개성 인삼이 사실은 파주시에서 재배됐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요? 예로부터 파주 인삼이 개성 인삼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지역에 있는 개성 지역과 우리 한국 접경 지역에 있는 파주 가장 붙어 있죠. 연접해 네네. 있는 지역이어서 그리고 인삼의 재배 최적지가 사실 파주시에 있는 민통선 지역에 있는 장단 지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장단 지역에는 북한 지역과 또 우리 남한 지역에 같이 단일군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는 이제 파주시 장단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배되는 인삼이 기후도 가장 서늘하고 일교차도 크고 토질도 마사토라고 해서 물빠짐이 좋은 토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생산되는 인삼이 가장 조직이 단단하고 또 인삼 특유의
사포닌이라고 하죠. 함유량이 높고 해서 최고의 상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 장단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을 개성 지역에 있던 상술이 뛰어난 상인들이 구입을 해서 개성에서 개성인삼으로 판매를 해서 널리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게 되어서 파주 인삼이 곧 개성 인삼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파주와 개성이 정말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같은 공동체였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파주의 제일 위쪽 지역인 임진각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서울시보다 네. 개성시가 거리상으로도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파주는 정말 평화와 분단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성과 앞으로 어떻게 연을 맺어 갈 것인지 그 계획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2018년 사회적 판문점 선언 직후에 우리 민선 7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2018년 7월에 파주시장으로 출범을 했었는데 바로 개성 인삼 축제를 우리 파주시에서는 15년째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개성시의 고위 관계자들을 이제 초청하는 등 이런 농업 분야를 통한 교류들을 확대 정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또 파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농품 중에 하나가 장단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단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콩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인삼과 장단콩을 매개로 해서 남북 간의 농업 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 파주시에서의 우수한 기술 그리고 종자 농기계 등을 북한 지역 땅에 가서 개성 지역에 가서 북한 지역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해서 남북 간의 농업 교류 협력 사업을 벌이자고 제안해 놓고 이 부분은 좀 우리 통일부에서도 장단콩 공동 재배에 대해서는 접촉 성의를 받고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금년 5월에 경기도 도민체전을 우리 파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개최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가 조금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가운데 개막식을 임진각에서 개최를 할 예정이고 진정한 도민체전이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성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 개회식을 같이 하면서 도민체전을 평화의 장으로 화합의 장으로 이렇게 화해의 장으로 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농업 협력까지도 가능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부지사님 어떠신가요? 예, 실제로 이 개성은 경기도의 일부입니다. 이 경기도란 말이 고려 시대에 나왔는데 한 1000년이 된 이름이 경기도입니다. 실제로 이 분단이 되면서 경기도도 두동강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일은 옛날에 경기도 일부를 복원시키는 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 이후로 경색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북한과 평화협력, 보건, 의료 협력도 계속해왔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개성에 있는 고려 왕조를 복원하는 일, 또 개성에 가면 아름다운 한옥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한옥을 복원하는 일도 저희들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고려 왕조 복원의 그 선봉장이었던 신준영 그 남북교류협회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을 오셔가지고 앞으로 개성과 좀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동강남 경기도를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서 또 하나 되고 또 그것이 또 한반도가 하나 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하는 일에 저희들이 모든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 중에 41개가 경기도 기업인데 그분들이 젊으셨는데 지금은 만나보면 아까 보셨죠, 우리 박 회장님. 네. 다 오늘 내일 합니다. 40대 50대 때 개성공단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60대 70대인데 빨리 개성공단 재개하셔가지고 개성공단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질문을 조금 땡겨서 해볼게요. 이거 줌 질문을 먼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줌 질문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결되셨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민주평통연재협의회 여성위원장 어혜영입니다. 이재강 부지사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은 네. 제가 살고 있는 부산과 인연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은 지역의 특성 등이 달라서 남북 평화 등 접근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가 남북 교류에 나선다면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강 부지사님. 예. 부산 지역까지. 저기 어혜영 우리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서구 동구에서 다른 사람은 내리 삼선 자랑하는데 저는 내리 삼락을 해가지고 부산을 한 10년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부산시장을 뽑고 있는데 이 부산시장이 여러 분이 나오셨는데 한 10년 해도 못하는 공약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시장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산시장이라면 1년짜리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길, 한국에 사는 길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일입니다. 부산항에서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배가 떠나면 영국 펠릭스토어 항까지 50일 걸립니다. 45일 걸립니다. 그런데 남북 철도 연결되면 부산항에서 물류를 실으면 유럽까지 20일 안에 갑니다. 물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되면요, 일본에 있는 물건들도 부산으로 옵니다. 싱가포르, 홍콩에 있는 많은 물류들이 평택항으로 인천항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부산이 특히 대한민국이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살리는 길이 남북 철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산시장이 된다면 1년 동안 매일 단양을 가든지 압록강 근처에 가든지 판문점 근처에 와서 북한에게 철도 엽시다, 철도 엽시다. 그것만 해도 부산시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정말 앞으로 부산이 살아날 길은 남북 철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께서도 부산 이 먼 데서 무슨 개성공단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 개성공단 이야기야말로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남북 평화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부산의 플랜까지 다 생각하고 계시네요. 오늘 공연의 제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개성공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한 분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중단이 이제 내일로 꼭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다친문이 열리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오늘 출범식을 가진 개성공단 재개선은 범국민 연대회의가 이런 남북관계, 공공어려운 남북관계를 빗장을 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과 패널들께서도 관련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결의라는 부분이 큰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력을 벗어나기가 매우 운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냉정한 외교의 현실이라는 부분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예외적인 이런 개성공단의 특수한 지역으로서의
대북 제재로부터 예외될 수 있는 것들을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뚫는 것이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보고요.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오늘 연대회와 같은 부분에서 시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정관계계에서 힘을 몰아주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교민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 의회라든지 또 유엔 등에 대한 압박들이 주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 한국 상황을 잘 모르지요. 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왜 한국 사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유효하냐 그리고 그 왜 절실하냐라는 부분들을 망각하고 그 구체적 현실들을 망각하고 단순한 어떤 비상적 표현의 자유에 저해된다는 이러한 단순 논리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사회에서도 한국계 미국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과 우리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도 직접 친서를 보내면서 설득하는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을 가진 지도층들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시민사회에서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정부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고 원신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그러한 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도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경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문제의 근원이 우리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만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냉정한 외교적 현실이 있다는 부분을 또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바탕 위에서 다각적인 접근 방식들을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민간은 민간대로 또 우리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채널들과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강 부지사님. 예, 2004년도 개성공단을 열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이 하지 말라고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내정 간섭이다 결단을 내리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잘못 모아가지고 지금 감방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2016년 2월 10일 문 닫을 때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열 때도 닫을 때도 미국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우회하고 또 미국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은 지도자의 용단과 결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개성공단 재개에서는 범국민 연대회를 연 이유도 남과 북의 지도자께서 용단과 결단만 내리면 한 걸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제 퍼미서블 보호도 허용 가능한 경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동원 장관님이 우리가 작년에 레지 DMZ 그 조직위원장을 모실 때 임동원 장관님께서 2000년도 성공한 비결은 계속 장애물을 툭툭 치고 걷어 찼기 때문에 가능하다. 고분고분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재개도 이제 남과 북의 정상이 재개 선언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전선언을 유엔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재개 선언하면 북한에서도 종전선언 같이 하고 그러면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많은 일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용기가 우리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져서 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하루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두 분께 큰 지지와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개성은 단순히 공업단지가 경제 협력의 도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은 지난 분단의 시간을 뛰어넘어
통일의 일상을 만들어내던 유일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이 함께 일궈내던 첫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개성을 우리는 왜 아직도 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누구의 힘이 아닌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개성을 잊지 말아주세요. 개성을 잇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개성 있는 토크 콘서트 다시 희망으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스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을 흘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는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르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두